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산타페 반응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올린 영상 지금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50만 분이 와서 봐주셨어요. 꾸준히 보고 계십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거 100만 넘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회수 요즘 주춤한가 했는데 어우, 드디어 귀인이 오셨구만. 아, 귀인이 오셨어요. 이 정도라면은 저희 산타페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게 그냥 사진만 갖고서 말씀드려도 이 정도인데 이거 시승기 나오면 어떨 것이며 이거 삽니다 하면 또 어떨 것이며 사고는 큰일 날 말씀을. 이 사고 지겹습니다 이제. 자, 어쨌든 지금 산타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응이 뜨겁죠. 해외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보면 애초에 이 산타페는 글로벌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물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엠바고 시간부터 묘했습니다. 어젯밤 12시 1분에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 야근시키고 진짜.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유럽에서는 축구를 꼭 새벽에 하나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윤은혜씨 너무 귀엽죠? 어쨌든 이거 엠바고가 미국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아침 8시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에 맞춘 거죠. 미국에서 제대로 파라고 했다. 주력 시장은 미국이다. 이런 의도로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이 산타페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이 산타페 디자인에 대한 해외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해외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일단 반응 좋은 가운데 전면 좋고 측면 좋고 다 좋다. 그런데 논란인 부분은 역시나 후면입니다. 후면은 저건 조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본인만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전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 산타페 뒷모습을 까고 있어요. 전 세계인의 스포츠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이거 버스를 좀 닮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뒷모습이 너무 평평해. 거기다가 테일램프가 너무 낮아.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우 로얄 크루저 옛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버스 있었죠. 아래쪽 보면 이게 닮았네. 본의 아니게 닮은 느낌이 살짝 들죠. 약간 나만 그렇게 느끼나? 이 뒷부분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는 게 너무 정직한 느낌이 드는 게 어색해요. 뒷부분을 이렇게 윗부분을 중간으로 딱 자르고 아랫부분을 또 중간으로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이 등분이 딱딱딱 이렇게 4분의 1씩 나눠지잖아요. 그거 빼고는 다 멋있잖아. 지금 봤을 때 앞 멋있고 옆 멋있고 그럼 됐지. 뒤까지 꼭 멋있어야 되나? 멋있어요. 어쨌든 외신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보는 곳은 카스쿱스입니다. 카스쿱스에 이런 댓글이 있네요. 룽고 디자인스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이 형님은 진짜로 LA에서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실제 디자이너가 느낀 산타페 디자인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주셨습니다. 대문자로 쓰면 소리 지르는 거죠. 후미 등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Seriously, what drop them so low? 이거 왜 이렇게 낮게 떨어뜨려 놨어? 이거 디자인을 망치네.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약간 올려 보여줬어요. 올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댓글이 후루루 나옵니다. 댓글 반응들은 이게 훨씬 낫네 라고 합니다. 특징은 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눈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아니야 하면서 더 올리신 분도 있어요. 이걸 더 올리고 나니까 이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데 중간까지 올리면 이전까지의 느낌이고 요즘은 후미 등을 많이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산뜻한 느낌이 들고 좋은데 근데 이걸 이렇게 낮춘 건 이유가 있겠죠.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거. 예전에 정통 SUV 느낌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G바겐 같은 차를 보면 이렇게 낮은 부분에 테일램프가 있잖아요. 물론 눈은 조금 불편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로빈피피라는 분이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랜드로버 디펜더와 쌍용 로디우스가 그들의 자식을 소개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랜드로버랑 디펜더랑 누가 아빠지? 아무튼 디펜더가 나온 것까진 좋은데 로디우스 나오면 이게 칭찬은 아니죠. 이 뒷모양을 보고 로디우스가 떠오른다는 게 이게 정상적이야? 이 사람 코리안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세계 사람들의 눈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망작이라고 생각하는 디자인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로디우스는 딱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놓은 가장 못생긴 차의 탑10 안에 항상 드는 유명한 자동차인 거죠. 칭찬도 있네요. 에스턴 마틴 씨. 아이 닉네임 죽이네. 지금 에스턴 마틴 씨 여기서 이러고 답글 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산타페급에서는 탁월한 디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차의 홈런인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차로서는 엄청난 홈런이죠. 기존까지 산타페를 생각해보면 이 급의 그 정도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그 같은 클래스에서 가장 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선형이다 보니까, 유선형인 건 아무래도 차가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풀체인지 하면서 완전히 급을 뛰어넘는 디자인을 가진 차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죠. 실제 크기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지금 길이가 길어진 것만 눈에 띄실 수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클래딩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이유는 뭘까? 차가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걸 막는 겁니다. 그만큼 차가 높아요. SUV가 높은 거는 사실 그렇게 흉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높으니까 그 높은 걸 좀 줄이려고 아래쪽에 이렇게 클래딩을 강하게 가지고 갔어요. 물론 아주 옛날 자동차, 이 클래식한 느낌을 되살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만큼 높은 차입니다. 전고는 1790 정도 될 걸로 예상돼요. 모하비의 크기하고 똑같다. 전장은 겨우 30mm 정도 늘어났는데, 근데 전고는 거의 10cm가 올라갔기 때문에 10cm 전고가 올라가면 자동차는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산타페라고 느낄 수 없는 정도로 크게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전고가 높아지면 실내에 들어갔을 때 정말 대단합니다. 실내에 들어갔을 때 느낌은 훨씬 더 넓은 차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다을랑말랑 하는 차만 주로 타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 커지면 차 급이 다른 느낌. 그리고 승객의 시트를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승객의 시트를 높이게 되면 훨씬 더 승객을 앞뒤로 압축시킬 수 있어서 3열까지도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지금 보면 뒤쪽 게이트를 열었을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이 뒤쪽 게이트를 열고 나면 3열 2열을 완전 풀플랫을 시켜서 완전 평평한 느낌이 나게끔 완전 평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이게 평평하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게 그냥 평평해지는 게 아니고 의자의 방석 부분의 뒷부분이 얹혀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트보다는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풀플랫 하고 나서 그 위에 앉으면 이 천장이 머리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전고가 꽤 높아졌기 때문에 풀플랫하고 실내에 앉아도 머리 위 공간도 넉넉하다는 거죠.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실내 공간만큼, 특히 머리 공간만큼은 굉장히 넉넉하게 만든 게 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디자인이 판타스틱하다고 하네요. 아주 극찬이에요. 디자인이 굉장히 자유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타페가 진짜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잘 풍기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전까지 산타페는 좀 뭐랄까 가성비? 이 차를 꼭 사고 싶었던 건 아닌데 예산이 딱 요 정도였어. 요런 느낌. 약간 그냥 실용적인 자동차, 그런 느낌이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름 빼고는 완전히 모든 걸 다 바꾼 그런 자동차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존재감 있는 자동차로 거듭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른 곳에선 또 어떤 반응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죠. 자, 이건 레딧입니다. 레딧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글을 한번 살펴보죠. 언더웰밍 AF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집에서 타는 디펜더 이런 표현을 써주셨네요. 잠깐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나라에서 요즘 논란이 막 있잖아요. 이거 어떤 분이 야 이거 디펜더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탁 나옵니다. 눈이 삐었냐? 디펜더하고 이 차하고 뭐가 비슷해? 어디가 디펜더 닮았어?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막 티격태격하죠. 눈이 지금 비슷비슷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봐도 이건 좀 대놓고 디펜더를 따라야 닮았다는 거죠. 이런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디펜더랑 연관을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 근데 굳이 이걸 at home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게 디펜더 닮긴 닮았는데 약간 오프로드 가는 차는 아니고 그냥 가정용으로 쓰는 차, 뭐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밑에 웨일스백이라는 분이 포드 플렉스 신형이 나왔다 이렇게 또 약간 비꼬기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누군가 포드 플렉스를 기억 속에서 꺼내와서 그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포드 플렉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느낌이 있죠. 한 세대 나오고 살짝 뭐가 좀 되는가 싶더니 페이스리프트 한번 하더니 없어졌어. 비운의 차죠. 약간 묘하게 닮은 느낌은 있어. 트렁크 보면요,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부분이 거의 통으로 열리는 것 같은 느낌 주는 거, 이거 비슷한 콘셉트 같고요. 물론 다릅니다. 산타페가 훨씬 더 뛰어난 콘셉트죠. 근데 추구하는 방향은 비슷한데 어쨌든 여기 트렁크 손잡이 위치를 가운데로 다 가운데지. 가운데 아닌 차가 있어요?
그 뭐 묘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뒷모양을 보여주죠. 산타페가 훨씬 낫다. 네, 산타페가 훨씬 낫죠. 산타페는 어제 막 공개됐는데 이게 연식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지만 플렉스는 망했는데 비슷한 느낌을 느끼면 안 되는데. 자, 다른 댓글도 한번 보면요. A320 니오님께서 항덕이신 것 같아요. 앞은 아주 좋은데 C필러 뒤부터는 AI가 만든 중국차 같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니, 미국 사람들도 한국차 보고 중국차 같다 그러고, 우리도 미국차 보고 중국차 같다 그러고, 유럽차 보고 중국차 같다 그러고, 토요타 보고도 중국차 같다 그러고, 그럼 중국차는 뭐 같은 겁니까 도대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 AI가 만들면 손가락이 막 6개 달리고 막 이러잖아요. 어딘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지금 이 후면 디자인 요 뒷부분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둥 옆에 요 플라스틱부터 조금 이상한데 가니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 저는 이 플라스틱과 가니쉬가 조금 이상한데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지운 게 뭐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하셨겠죠? 뒷부분에 요 플라스틱 부분, 이 은색 플라스틱 부분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옵션으로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없애려면 더 비싸. 천재인데? 이상한 걸 막 붙여놓고 이거 없애려면 돈을 더 내셔야 돼요. 야, 가능하네. 그 밑에 답글을 보면요, 테일라이트 are absolutely 버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상야릇하다 뭐 이런 얘기죠. 약간 기이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상하나?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지. 어디 말이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댓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램프를 좀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테일 램프를 지금 산타페 레터링이 있는 데까지 올려야 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분도 그러고 이분도 다 후면 테일 램프 위치가 너무 낮다, 후면 디자인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터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모터원의 인기 댓글은 이겁니다. 쌍용 너니? 너야? 야, 이게 유머 코드가 우리랑 똑같네. 그러니까 로디우스니 이런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쌍용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뭐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뒤가 뚝 잘리고 약간 뚱뚱한 느낌이 드는 요 느낌, 이 양감을 되게 로디우스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얘기도 여기 있네요. 샤프해 보이는 차다, 모양과 비율이 아주 좋다, 유일한 불만은 리어램프가 낫다. 칭찬이 지금 꽤 있는데 칭찬을 하면서 꼭 후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카인 드라이버를 보죠. 노력은 인정하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디자인이다. 근데 인테리어는 좋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B+의 점수를 주겠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있네요. 인테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상이 플라스틱이야, 이거 우리 용납됩니까? 플라스틱 책상에 앉을 수 없을걸?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가능해요. 미국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이분은 또 크램쉘 타입의 트렁크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당연히 얘기가 나올 만도 하지.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큰 트렁크가 있으면 그거 벽에 부딪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도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모카 구독자십니까? 뒷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뒷부분에 거기 타이어 좀 넣어주지, 이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예전에 예상도 보면 어떤 분들은 뒤에다 이렇게 타이어를 매단 예상도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할 만한 게 뒷부분이 너무 썰렁해. 이 공간이 그냥 비어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뭐라도 채우지, 타이어라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타이어를 넣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어를 위로 열게 만들면 타이어의 무게를 이기고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어가 달린 차들은 모두 다 옆으로 열립니다. 근데 옆으로 열게 만들면 되게 불편해요. 또 특히 수출 모델 같은 경우는 좌핸들 버전, 우핸들 버전 만들 때 우핸들은 이걸 도어를 또 반대로 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만만치 않고, 레인지로버 디펜더 같은 경우도 옆으로 열거든요. 이거 뭐 좀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처음에는 옆으로 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디자인에 옆으로 열고 싶다고 했을 것 같고, 타이어도 넣는 걸 고려했을 것 같고, 원가와 등등등이 겹쳐지면서 마지막에 뒤집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했을 리가 없지. 여기 타이어 한번 붙여볼까요? 타이어 붙이면 비례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타이어를 고려한 것 같아요. G바겐드 뒷부분에 램프가 아래쪽에 있거든요. 램프가 아래에 있는 이유는 거기 타이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스포티지처럼 하라고 타이어를 별도의 빔으로 이렇게 한번 열고 문 또 위로 열게, 옆으로 하고 문 위로 여는 경우가 있었죠.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 그렇게 하면 진짜 디자인팀 다 잘립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댓글을 더 보죠. 댓글을 보면 디자인팀이 전면 디자인을 하느라고 노력을 너무 한 나머지 중간에서 뒤까지 가다가 시간과 돈이 바닥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게 논란이 될 거였는지 지난번부터 이상엽 디자이너는 이 차를 디자인할 때 뒤부터 디자인했단 말을 했어요. 보통 이제 앞에서부터 하다가 뒤에 힘이 빠지니까 뒤부터 디자인하고 앞을 디자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디자인을 먼저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계획대로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후면 디자인이 논란이 될 줄 몰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쪽 디자인이 또 좋았기 때문에 이 뒤쪽 디자인에 대해서 또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후미등은 원리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리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예뻐 보여서 마음에 든다, 하이브리드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렇구나.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인기가 대단하군요. 미국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좀 팔아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미국에만 있고 유럽에만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뭐 호구입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솔린도 그렇지, 가솔린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넣어주세요.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4kW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전기로 30마일을 갈 수 있습니다. 50km를 전기만으로 갈 수 있어요. 역삼동에서 합정동까지 시동 한 번도 안 걸고 출근하고 퇴근까지 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파워트레인도 조금 더 좋아서 1.6L 터보 하이브리드에 합산 출력 26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우리나라에서 계획이 없고요. 댓글 더 읽어보죠. 현대가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걸 좋아한다. 어쨌든 새로운 시도 좋아한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오픈마인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수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차가 너무 달라져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달라졌으니까 새롭고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산타페 해외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차가 있었나 싶어요. 너무 욕먹어서 배부른 정도. 그런데 댓글이 이렇게까지 많이 달린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뒷부분이 이상해요 라는 댓글을 남기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은 또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저는 꼭 부정적인 걸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이 무풀보다는 악플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미국에 출시되는 자동차가 수백 개겠지만 이렇게까지 댓글이 쏟아지는 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디자인에 눈길이 어쨌든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엉망이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멋지다, 뭐 이렇게 얘기 오가는 게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여튼 산타페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데 가격 기존에 비해서 한 500만원쯤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500만원 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산타페가 프리미엄으로 확 올라가 버리면 현대는 마땅히 탈 만한 7인승 SUV, 좀 무난한 SUV가 없어요. 스타리아는 너무 명백하게 완전한 승합차고, 코나나 투싼 이런 차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작고, 산타페 디자인 좋은데 적절한 가격에 합리적인 자동차로 만들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